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7차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해볼 내용은 의사결정 트리라는 알고리즘을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또 역시 도대체 이 알고리즘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머신러닝 구조상의 그 위치를 한번 알아보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머신러닝 뭐라 그랬죠? 인공지능을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알고리즘인데 기본적으로 컴퓨터한테 또는 프로그램한테 우리가 자료를 줘서 데이터를 줘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때 사용되는 방법이 지도학습이라 그래서 데이터하고 답하고 또는 라벨을 줘서 하는 학습 방법이 있고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만 확 던져주고서 공부시키는 방법이고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벌써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워봤어요. 그죠?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 예측 문제는 어떤 질문 값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말하자면 그 결과값이 컨티뉴어스한 연속적인 값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집의 넓이 대비 가격 뭐 이런 걸 예측한다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예측 문제를 푼다 그랬죠. 그건 선형회귀 방법으로 푼다 그랬고요. 비지덕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의 유사한 것끼리 모아서 군집, 클러스터링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죠. 자, 오늘은 분류라는 걸 한번 배워볼 겁니다. 분류. 여기에 무슨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 지금 있죠.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로, 기린이 있으면 기린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를 우리가 그 지도 학습에 말하는 범주에 말하자면 설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너무나도 범위가 넓어요. 분류도. 그렇지만 아주 기본적인 아주 오래된 방법입니다. 사실은 의사결정 틀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분류 문제를 푸는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같이 한번 그 공부를 해보고 아 저런 식으로 풀 수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많은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그 수학적인 툴들이 그냥 뜬금없이 없던 게 탁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돈된 방법으로 정리한 게 알고리즘들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측 알고리즘은 흔히 알잖아요. 우리가 보통 살면서 아 저만한 집 얼마 하더라. 저만한 집 얼마 하더라. 그러니까 안에서 좀 더 크면은 더 비싸겠네. 좀 작으면 그거보다 싸겠네 하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예측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고 그거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말하자면 공식화시킨 게 선형회귀라는 거고요. 그러면 의사결정 트리도 분류 문제인데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던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무고개 놀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좀 이게 뭘 말하는지는 알 거예요. 스무고개 놀이 할 때 둘이서 하죠. 그리고 한 사람한테 말하자면은 너 생각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뭐 생각해. 예를 들어서 동물을 생각해 하고서 마음속에 동물 생각하게 한 다음에 그걸 맞추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입니까, 보통? 예 또는 아니요 중 하나로만 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스무고개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그러니까 질문을 20번 해가지고 아 네가 뭘 생각하고 있구나 맞추는 건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굉장히 쉬워요. 또 이렇게 많이 맞춰요. 한번 볼까요? 문제를 내는 사람이 호랑이를 생각하고 진행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답과 관련 있는 핵심적인 질문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야 빠른 시간에 정답 맞출 수 있겠죠. 보통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동물이니까 그 지역을 한번 나눠보는 거죠. 바다에 사는 동물입니까? 물어보면은 아니요 하면 이건 육상동물인 거 뻔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육상동물에서 종류가 또 많으니까 다리가 몇 개인지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 또 구분이 되죠. 다리가 네 개입니까?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아 이거는 사족 뭐냐면 동물이구나. 그리고 몸집이 큰가요? 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뭐 어떤 몇 가지 더 질문을 해야지만 하겠지만 보나마나 20개는 넘어야지만 그
네, 20, 아니죠. 20개의 질문이 넘기 전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거는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그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그 논리를 그리고 또는 그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더 짜임새 있게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수학자들이 컴퓨터 사이언스들이 그걸 한 거예요. 아, 이거를 의사결정 틀이라는 걸로 한번 표현해보자. 그러니까 뜬금없이 딱 나왔는데 이 이름이 먼저 이름을 생각하고 방법을 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이렇게 정리해보고 아 이거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게 좋을까 어떡할까 해서 이름을 붙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 틀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름이 붙은 거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20곡이라는 이 질문하고 대답을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본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즉 호랑이를 생각하고 20곡개를 진행한다면 20곡개의 질문과 대답을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조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첫 번째 질문을 여기 동그라미로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 첫 번째 질문이 동그라미예요. 거기 보면 바다에 사는 동물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뭘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동물들의 그 가능성을 반으로 딱 나눈 거예요. 그죠? 그죠? 동물이 세상에 많지만 해양 동물과 육상 동물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예 또는 아니오 답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이러한 그 분기를 갖고 있는 어떤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질문을 하죠. 이 분기에서 다리가 4개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여기서 또 분기된 게 다리가 4개인지 4개가 아닌 동물, 사지동물인지 사지동물이 아닌지가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더 이제 질문이 계속 내겠죠. 이게 바로 사실은 의사를 어떤 그러니까 의사라는 거는 그겁니다. 참 영어로 decision이에요. 결정이에요. 결정. 잠깐만요. decision tree, decision making tree. 의사 결정 트리. 의사가 뭐지? 잠깐만요. 헷갈리는데. decision tree고요. decision tree. 갑자기 헷갈리네. 이 의사가 뭘 번역한 거더라? 근데 결정 트리, decision tree인데 이게 영어로는 decision tree거든요. decision tree, decision tree. 왜 의사가 붙었는지 갑자기 헷갈리네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의사결정 트리라고 불러요. decision은 그냥 의사결정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왜 의사결정 트리라고 이렇게 부르느냐? 이 모양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뒤집은 트리 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질문을 하고 거기 옆에다가 가지를 붙이고 또 동그라미 붙이고 하니까 마치 가지에서 잎이 나서 또 가지가 피고 가지에서 잎이 나고 이런 식의 그러한 그 소위 모양을 갖는다는 걸 알고 아 그러면은 이거를 트리라고 부르자 한 거예요. 사실은요. 트리. 사실은 이거는 그 뭐 새로운 말하자면 그 아이디어도 아니고 늘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요거 다음이 연결된 게 다음 게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연결된 게 뭐가 있고 그거를 요런 그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많이 표시하거든요. 근데 얘가 가만히 보면은 나무를 이렇게 휙 뒤집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트리라고 불러요. 항상. 데이터 트리 또는 뭐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트리 뭐 이렇게 나무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자면 20곡개가 하고 있는 일이 일종의 트리 형태를 띠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트리라고 부르는데 보통 트리 데이터를 말하자면은 그 구조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돈된 형태가 트리일 경우에 이름을 좀 붙이는 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있다, 이건 위에 있네, 이건 아래에 있네, 이건 얘 밑에 있네, 뭐 이렇게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명확한 용어를 우리가 할당을 많이 합니다. 즉 이런 거예요. 트리 구조의 데이터에서는요. 보통 이렇게 그 기본적인 것들을 원소라 그러는데 동그라미가 다 원소인데 이거는 노드라고 불러요. 노드. 노드는 그냥 따로 번역을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노드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노드와 노드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항상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그 연결된 거를 엣지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말로는 간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간선이라고. 뭐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설명을 하다 보면 용어를 이제 본의 아니게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자꾸 발생하잖아요. 그때 지금 뭘 말하는구나 이해하려면 용어 몇 개는 우리가 그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그 동그라미들은 노드고 동그라미들을 연결한 거는 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트리는 노드로 이루어진 구조이고 당연히 노드들 이렇게 동그라미 노드들로 다 이루어져 있죠. 가장 최상위 계층에 존재하는 한계의 최상위. 항상 최상위에는 한 개뿐이 없는 게 기준입니다. 기본입니다. 항상 뿌리에서 시작하는 거랑 똑같이 이게 그러니까 나무를 뒤집어 놓은 거니까요.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가 탁 나와서 그러니까 뭐죠? 그 몸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여기서 트리 구조를 얘기할 때는 최상위 노드 하나를 갖게 되어 있고 누가 최상위 노드인지는 당연히 알겠죠. 우리가 그림에서. 그리고 최상위 노드는 그 아래쪽에 자식 노드를 가져요. 자식 노드를.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뭐 질문했을 때 분리되는 말하자면 그 노드들이 그 반씩 나눠지는 노드들 반 이상으로요. 그것을 우리가 자식 노드, 차일드 노드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B하고 C는 A의 자식 노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식이 있다는 얘기는 그 반대로 부모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식 노드들의 위쪽에 있는 것들은 부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적인 거예요. B의 부모는 A고 D의 부모는 B고 C의 부모는 A고 A의 자식은 B고 C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편하겠죠. 그렇게 해놓으면 자 그리고 자식 노드의 상위 계층 노드들은 다 부모 노드가 되고요. 최상위 노드 A는 그 하단의 자식 노드의 부모 노드고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 보다시피 그 노드가 이렇게 분기됐을 때는 아래쪽이 자식, 위쪽이 부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죠. 패밀리 트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가족의 말하자면은 가계도 같은 거 이런 것도 족보 같은 거를 시각적으로 그리려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트리는 결정 트리, 그러니까 디시전을 할 때 뭔가를 결정하기 위한 어떠한 저희 논리적인 순서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를 의사결정 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트리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분류 문제를요. 자, 의사결정 트리를 의사결정 그러네요. 디시전을 결정 트리라고 하죠. 의사결정이라는 두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한 거네요. 그죠? 제가 좀 헷갈렸어요. 의사결정 트리란 그 대상을 판단하는 규칙하고 그 결과를 트리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판단하는 규칙은 규칙 노드, 그리고 판단된 결과는 단말 노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여기 단말 노드라는 말이 있었던가요? 빠졌네요. 그죠? 여기 이제 소개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그 단말 노드라고 합니다. 더 이상 그 질문이 필요 없는 그러한 노드들은 마지막에 있는 거죠. 끝단에 있는 것들은 끝에 있는 거다. 그래서 단말 노드라고 그러니까 판단된 결과는 주로 단말 노드로 이렇게 판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말 노드가 아닌 것들은 주로 다 질문 노드, 규칙 노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규칙 노드 결과에 따라 대상을 판단하는 규칙이 추가된 경우에는 단말 노드가 새로운 규칙 노드가 되는 겁니다. 이 논리를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바다에 사는 동물인가요? 예, 아니요 했는데 답이 아니오거든요. 그러면 예 나온 이 해양 동물은 단말 노드고 이 아니오에 나온 건 단말 노드가 아니라 여기서 또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얘가 규칙 노드로 활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더 뻗어나갈 게 없는 걸 단말 노드라고 하고 아래쪽에 뻗어나가는 게 있는 거는 규칙 노드. 그러니까 노드들의 역할이 딱 두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끝났거나 계속되어야 되거나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20곡의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정답을 찾아 나가는 요거를 의사결정 트리, 요거 방법론을 의사결정 트리라고 합니다. 아, 저거 가지고 뭐 이렇게 대단한 거 할 수 있을까? 저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아이들이 하는 게임인데 그게 무슨 분류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정확한 그 판단 방법입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의사결정 트리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그 소위 예제 하나, 아주 쉬운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즉,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들이 한 6개가 있네요. 그런 다음에 이 규칙으로 이런 걸 한번 해볼까? 다리가 4개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4개가 아닌 거가 여기 새하고 펭귄하고 뱀이 반으로 탁 나눠지네요. 양하고 또 말하고 토끼. 그러니까, 그러니까 6개였는데 3개, 3개로 반씩 정확히 나눠졌고요. 자, 여기서 또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키가 1m 이상, 그러니까 4개인 것 중에 키가 1m 이상입니까? 아니면은 얘는 말이고 토끼하고 양은 그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여기 그 다리가 4개가 아닌 경우에는 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얘와 아니오로 이렇게 그 1개와 2개가 나눠지죠. 6가지 종류의 그 동물이 4가지 종류의 동물로 딱 2번 질문으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우리가 말하자면 그 모든 그 소위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를 분류하고자 할 때 질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끼리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즉 다리도 4개가 아니면서 날 수 없는 부류, 다리가 4개 아니면서 날 수 있는 부류, 다리가 4개이면서 키가 큰 부류, 다리가 4개이면서 키가 작, 뭐 이런 식의 분류가 가능한 겁니다. 즉 분류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다시 또. 보통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좀 더 그 컴퓨터 안에서 제대적으로 말하자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그러한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의사결정 트리에서는 그 특별한 한 용어 하나가 있긴 있어요. 불순도라는 게 있어요. 불순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정도를 얘기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순도는 순수한 정도인데 불순도니까 순수하지 않은 정도. 순수하다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부류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말인 경우에 각 계층별의 말의 숫자와 말이 아닌 동물 숫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말을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이 덩어리에서는 말이 하나고 말이 아닌 게 5개예요. 그리고 여기 2번째 단계에서 요 그룹에서는 말이 하나고 말이 아닌 게 2마리가 있고요. 여기서는 말이 하나고 말이 한 게 없죠. 자, 이거는 이 최상위 계층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가 줄어든 거예요? 말이 아닌 게 줄어든 거예요. 즉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동물 범위를 좁혀서 판단 규칙을 이미 2번 겪었기 때문인데 근데 여기서 이거를 어떤 그 결과를 말하자면 우리가 나왔다고 표현하냐면 의사결정 트리에서는 위에서 내려면 내려갈수록 불순도를 제거한다고 표현을 해요. 즉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도가 낮아졌다. 불필요한 요소가 포함된 정도가 불순도인데 그래서 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불순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디시전 트리 요 그 뭐죠? 알고리즘의 특성상 위에 있으면 처음 앞부분에서는 불순도가 높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그런데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불순도가 그 작아져서 그래서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결정이 되는 순도가 높은 그래서 의사결정 트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알고 보면 불순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결정 그러니까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근데 진짜 잘 될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전에 뭐 말 그림하고 뭐 이게 있어서 뭐 되는 것 같아. 그림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그 컴퓨터 안에서 입력해가지고 이거를 뭐 프로그램 돌렸을 때 이거 얘는 말이고 뭐 이렇게 정말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이런 그림을 집어넣지는 않겠죠. 어떤 걸 집어넣냐면 사실은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모든 그 인공지능이나 거기서는 데이터를 쓰는데 그 데이터는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성질, 속성, 그거를 숫자로 표현한 것들이에요, 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감하고 토마토가 있는데 어느 게 감이고 어느 게 토마토인지 분류를 하고 싶어요. 물론 좀 더 그 아주 그냥 어드밴스드된 그런 기술로 카메라로 탁 이렇게 찍어서 그 사진으로 찍어서 거기에 감이면 감, 아니면 토마토면 토마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카메라 센서가 없고 그 그냥 우연히 그 말하자면 그 가게에서 갖고 있는 그 장치가 무게를 잴 수 있고 하나하나가 다 그리고 또 길이도 잴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얼마나 너비가 얼마나인지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크기하고 무게만 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크기하고 무게가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계산될 경우에는 그 크기하고 무게를 가지고 감인지 토마토인지 판단을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런 걸 디시전 트리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의사결정 트리로 한번 보세요. 감과 토마토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가 있었는데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씩 있네요. 아니, 하나, 둘, 셋, 넷, 9개인가 보네요. 그죠? 9개네요. 토마토가 5개, 감이 4개인데 한번 재본 거예요. 길이를 쟀더니 6.1, 토마토 하나가 어떤 거 하나는 과일 무게는 188. 이게 무게 대 과일을 재는 거니까 일종의 그 말하자면 비중이 다른가 보네요. 그죠? 어떤 것들은 말하자면 그 뭐죠? 딱딱한 게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게 있어서 이 크기하고 무게가 말하자면 비율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다 분석하느니 이 디시전 트리로 결정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가로 길이하고 과일 무게를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러니까 스캐터 플롯이라고 그러죠. 분산 플롯. 우리가 늘 할 때 이거는 뭐 그러니까 반드시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설명을 위한 것 뿐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그냥 그 숫자분이 없어요. 크기하고 무게만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수평축에 과일 길이를 한번 크기를 이렇게 플롯했고요. 그리고 수직축에 과일 무게를 이렇게 플로팅했다고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거니까 다른 색으로 한번 점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보다시피 토마토는 토마토 색깔로, 감은 감 색깔로 약간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얘네 둘을 분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뭘 기준으로? 과일 길이하고 과일 무게. 자,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 번에 쭉 잘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 디시전 트리에서 조금 전에 20곡에 하듯이 하면은 어떤 방식이 가능한 거냐면, 과일의 길이를 가지고서 보면은 어딘가를 기준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정확히 한 번에는 안 되죠. 근데 한번 해볼까요? 즉, 과일 길이가 6.8보다 작습니까? 큽니까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시전을,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의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일 길이가 6.8 이하인가요? 이하면은 여기에 속하는 게 뭐예요? 얘네 5개인데 그 중에 4개는 뭐예요? 토마토고 하나는 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은 감이 3개고 토마토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순도가 약간 감소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죠? 왜냐면 5대 4였던 게 4대 1이거나 3대 1로 이렇게 바뀐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디시전의 말하자면 결과로 불순도를 약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한 번에 꼭 끝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디시전 트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질문하다 보면은 아주 복잡한 나눔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딱 한 번 질문했는데 이 정도 나눴어요. 자, 또 한 번 질문해 볼까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왼쪽 그 디시전 트리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 왼쪽 디시전 트리에서는 여기 나온 이 영역에서 과일 무게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여기를 쪽 자르면 되겠죠. 한 140 정도? 한번 볼까요? 그 135래네요. 135보다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물어보면 되겠죠. 무거우면 토마토고 가벼우면 뭐예요? 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오른쪽 요런 디시전 여기 부분에서 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과일 무게를 그 180으로 한번 잡아본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한 거죠. 이 과일 무게를 180으로 잡았을 때 그것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물어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하입니까 물어봤죠. 그래서 이거보다 작으면은 감이고 그러면은 그 여기 토마토인 거죠. 자, 지금 딱 두 번 질문했는데 세 번이죠, 그죠? 처음에 한 번, 여기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이 질문을 세 번 했더니 어떻게 돼요? 말단 노드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다 불순도가 제로예요. 불순도가 제로라는 게 뭐냐면 한 가지 종류만 들어있는 거예요. 여긴 토마토, 여기는 감, 여기는 감, 여긴 토마토. 그러니까 자 이게 말하자면은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가 지도학습에 사용된 자료예요. 여기 그러니까 감 다섯, 그러니까 뭐죠? 토마토 5개, 오렌지 아니, 제가 헷갈립니다. 토마토가 5개, 감이 4개. 이게 그 말하자면 훈련 자료인 거예요. 훈련 자료. 그래서 훈련 자료를 기준으로 이 그 디시전 트리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눠지더라요. 그러면 이거 갖고 뭐 해요? 또 다른 감이나 토마토가 들어왔을 때 무게하고 그리고 크기를 재면 되겠죠. 그러면 어디 떨어지겠어요? 어딘가에 떨어질 거예요.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그죠? 그러면은 그 친구를 여기 떨어지면은 토마토, 여기에 떨어지면은 감, 여기에 떨어지면 토마토, 여기에 떨어지면 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여기서부터 쭉쭉쭉 이런 계단 형식으로 요 2차원 평면을 나눠서 이 아래쪽은 감이고 그 위쪽은 토마토로 나눠지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의사결정 트리라는 방법으로 말하자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빠르게 말하자면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한 기술이 뭐 추가적인 게 개발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게 다예요. 이걸 가지고서 결국에 판단하다 보면은 아무리 복잡한 말하자면은 섞여 있는 데이터들도 이렇게 분류해서 하나는 뭐 이쪽 말하자면 갑이고 또 다른 거는 뭐다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의사결정 트리로 말하자면은 판단하는 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림 하나만 보고서 이 부분은 마무리 짓게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또 다른 그냥 그 대상이 뭐라는 그 설명은 없지만 그 잎사귀 지금 두 가지 종류의 하나는 초록색 잎사귀고요. 하나는 뭐 지금 그레이 컬러 잎사귀인데 이것을 분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분류. 그러니까 어떤 건 초록색이고 어떤 근데 그 잎사귀가 지금 잎사귀는 그냥 그림으로 상징한 거고요. 잎사귀를 분류한다기보다는 이 초록색으로 대변되는 요 그 물체와 이 그 회색으로 대변되는 요 물체의 두 가지 특성, X라는 특성과 Y라는 특성이 있을 때 아까 말하자면은 그 감과 토마토의 무게와 크기에 해당되는 또 다른 두 가지 특성들이 X하고 Y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거를 말하자면 XY 공간상에 흩뿌렸더니 이런 형태를 띈다예요. 이런 형태를.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나눠야지 말하자면은 그 이런 식으로 떨어질 텐데 새로운 데이터도 그 데이터가 왔을 때 X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Y를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해야지 얘가 초록색인지 또는 그 소위 그레이 컬러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이 되겠죠. 그거를 디시전 트리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사결정 트리로 예를 들어서 그 말하자면은 결정하는 과정을 한번 여기 정해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보세요, 여기. 이거를 보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뭐를 합니까? X를 기준으로 0.5보다 큰 것과 작은 걸 확 나눴죠. 이렇게. 그러니까
0.5보다 큰 쪽은 x가 0.5보다 큰 쪽은 무조건 다 회색인 거예요. 무조건 다 회색 그룹인 거고요. 그렇지만은 x가 0.5보다 작은 요 왼쪽에는 회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으니까 그걸 또 디시전 트리 안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좋았어. 요번에는 y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y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나눌 수 있는 거를 했더니 y가 0.5보다 작거나 큰 거에 따라서 요 위에는 또 모두 다 초록색만 남고요. 아래쪽은 저희 회색과 초록색이 일부분 섞여 있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인 질문은 이 불순도가 0이 아닌 노드에는 계속적인 질문이 또는 그 판단하는 기준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 기준이라 그래봤자 사실은 항상 숫자이기 때문에요. 결국엔 뭐보다 크거나 작거나 이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질문도 복잡하지도 않아요. 항상 무엇보다 커? 무엇보다 작어? 이것만 질문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그 값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또 x에 관해서 또 질문하는 거죠. 여기서는 x가 0.25보다 크거나 작거나 다를 때 크면은 초록색으로 작으면은 말하자면 회색으로 나누면 이와 같이 모든 4개의 노드가 어떻게 돼요? 결국엔 다 불순도가 0인 즉 초록색 잎사귀하고 이 회색 잎사귀가 완벽하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뭐 지금 설명이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의 말하자면 특성 또는 속성, 데이터 속성을 가지고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 걸 설명했지만 사실은 속성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죠? 데이터들의 말하자면 우리가 다루는 속성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의료 체계에서도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에 말하자면은 암인지 아닌지 말하자면 어떤 종양이 발견됐을 때 그 크기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병력 그 사람의 성별 뭐 등등등 해가지고 나누다 보면은 이게 유방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걱정해야 되는 이 파라메타 즉 보통 이 변수죠. 이게 한 5, 6 또는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계속 짝짝짝 나누다 보면은 거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유방암이고 이런 사람은 유방암이 아니었어. 딱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사결정 트리를 활용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트리 내용은 한 요 정도만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면은 요거는 요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